광주학생 항일운동, 광주학생 독립운동 92주년입니다. 제가 혹시 수업을 하되 강의를 할 때 광주학생 항일운동이라는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그냥 광주학생 독립운동으로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은 혼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과서에서는 광주학생 항일운동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국가기념일로 지정될 때 11월 3일을 광주학생 독립운동 기념일로 이제 국가가 공식 지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섞여 쓰이고 있다. 항일이 독립이고 독립이 항일이잖아요. 예, 그렇게 보면 크게 그 이름 가지고 크게 의미를 두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 주제는 대한민국 현대사는 청년 학생이 주도했다. 뭐 이건 두말 하면 그냥 잔소리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역사를 주도한 사람들은 청년, 학생들이다. 이게 좀 바꿔보면요. 10대들이다. 이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10대들이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10대들이다. 10대. 지금 이 사진, 이게 흑백 사진인데 오래된 기록 사진인데요. 좀 눈에 띄는 게 뭐죠? 교복. 눈에 띄죠, 교복. 이 사진으로 여러분 이 강의를 연 이유가 있어요. 당시의 학생과 지금의 학생, 물리적인 나이는 같거든요. 같은데 당시의 학생과 지금의 학생은 사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자긍심 같은 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뭐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서 해방 후 지금까지 현대사에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뭐 거리에 나오든가 학내에서 시위를 하든가 이럴 때 복장을 보면 대부분 교복을 입고 있습니다. 왜? 교복밖에 없어서요? 그렇진 않아요. 그들이 이 학생이라는 것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첫 번째, 지금처럼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소수만 학교를 갈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사실상 당시에 지식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거는 뒤집어 이야기하면 지식인으로서 이 사회에 나름대로 헌신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자신들도. 이들은 이렇게 자기 헌신하는 거, 자기 목숨을 바치고 뭐 이런 행동들을 사실상 너무나 당연한 이 지식인으로서 의무로 생각했다고요. 그리고 그만큼 시민들은 그 학생들 교복 차림을 인정해줬단 말이죠. 그러니 그런 동력으로 우리 역사를 이끌고 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이 사건들 정말 교과서에서요. 정말 강조되는 사건들 아닙니까? 매번 시험에 나오는 3.1운동, 60만세운동, 광주학생 독립운동, 2.28 민주운동. 요건 조금 여러분 좀 낯설 수 있어요. 2.28 민주운동은 지금 약간 30대 이상 기성세대는 이게 뭐지? 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2019년인가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을 이제 국가기념일로 지정을 했죠. 네, 그래서 알려졌는데 4.19 혁명의 시작으로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3.15 부정선거, 3.15 시위를 생각했는데 이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4.19 혁명의 시작점은 바로 이 대구에서 일어난 2.28 민주운동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 이제 학계에서는 정설로 지금 이제 굳어질 짬입니다. 지지난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으니까요. 그리고 4.19 혁명.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들, 공통점이 뭐냐? 여러분 혹시 이걸 보는 분들 혹시 딱 떠오르는 단어 있습니까? 두 글자? 바로 학생입니다. 학생이 주도해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이 사건들은 사실 우리 역사에서 굵직한 사건이면 부정할 수 없는데 이거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학생들이라는 점이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실상 당시 시민들은 그냥 관망했다고 해야 할까요? 학생들에 의해서 학생들이 중심으로 학생들의 역량으로 만들어낸 사건입니다. 보면 1919년이니까 일제강점기잖아요. 그리고 이 해방 이후에 2.28 민주운동 60년, 4.19 혁명 60년 이 해방 이후에도 학생들의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추동력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하고 이야기할 거는 이런 점입니다.
그 학생들이 계속 같은 열정, 같은 우리 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 이 나라에 목숨 바쳐야겠다는 그 의지, 이런 게 계속 갔냐? 그렇진 않아요. 부침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침은 학생들 탓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엄혹했던 정치 현실 탓입니다. 한번 추스러 보려고 해요. 먼저 일제강점기 때 학생 모습 한번 볼까요? 일제강점기라고 하면 1910년부터 45년, 그 36년간인데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좀 어때요? 한복 차림이라는 게 좀 눈에 띄고요. 좀 앳돼 보이지 않나요? 이 중에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 이화당 사진인데, 학생 사진인데, 이 뒤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분이 유관순 열사입니다. 네. 유관순 열사. 앳돼 보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독립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유관순 열사가 이 가장 오른쪽 뒷줄 오른쪽에 있는 이 유관순 열사의 옥중,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중 마지막 유언. 엄청 유명한 유언이잖아요. 이분이 19살 때 뭐라고 하셨죠? 19살이에요. 19살 때 이 소녀가 이 조국을 위해서, 이 조국, 19살이 조국을 지금은 좀 상상하기 좀 힘든 단어인데, 이 조국을 위해서 이 소녀가 바칠 목숨이 하나뿐이라는 게 너무 원통하다 그랬어요. 요즘에 그런 얘기하면 진지충 아닐까요? 이 소녀의 목숨이 이 조국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다. 이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 이 앳된 모습에서 그런 열이, 의기 이런 걸 좀 느껴집니까? 이거는 제가 구하다가 이런 사진이 좀 없어서 현대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출처는 밝혔고요. 이 사진은 서울중앙고등학교 어떤 행사의 기념식입니다. 기념식을 찍은 건데 바로 60만세 운동이 1926년에 벌어졌던 60만세 운동이 서울중앙고보, 그 당시에 중앙고등보통학교 이 학생들이 주동해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그래서 그 후신인 서울중앙고등학교가 6월 10일마다 대규모 행사를 합니다. 그때 좀 억지스러운 퍼포먼스 아니에요? 여기 앞에 계신 선생님들이 이제 뭐 만세 삼창 하겠습니다. 만세 그러니까 따라하는 이런 모습인데요. 당시에 중앙고보, 지금의 중앙고등학교 학생들이 60만세 운동을 주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등학생이. 그러니까 저는 60만세 운동도 이제 6월 10일 날 일어난 만세 운동이라 이런 뜻인데, 저는 그것도 이제는 명칭을 좀 덧붙여야 되지 않을까. 왜? 주동했던 사람들이 학생들이었어요, 사실상. 그러면 학생이라는 말이 붙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냥 60만세 운동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냥 보통 우리가 수업에서 들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순종의 장례식 행렬이다, 뭐 이럴 때 나온 만세 시위다, 이런 정도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반드시 강조해야 될 것이 학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광주학생 독립운동, 그 사실상 이 주동자들이라고 그래야죠. 표현이 좀 과격한가요? 광주학생 독립운동의 이끌었던 그 주동자 그룹들, 그 시작을 우리는 1926년에 결성됐던 성진회에서 찾는데요. 이게 성진회의 그 고등학교 학생들, 그 학생들의 단체 사진입니다. 어떤 친구는 한복에 그 교모를 썼고요. 그리고 얼굴을 보세요. 되게 애띠지 않아요? 굉장히 애띠죠. 이분들이 광주학생 독립운동을 사실상 뒤에서, 앞에서 이끌고 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단체 이름도 되게 멋있잖아요. 이분들이 지었겠죠. 성진회, 회는 이제 모임이란 얘기고요. 성진, 성자가 깨어난다, 각성한다는 뜻입니다. 진은 나아갈 진자거든요. 우리의 이 무지몽매함을 깨우쳐서 각성해서 역사의 바퀴를 굴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야, 이런 이 성진회가 사실상 그 공부하는 동아리예요. 공부하는 모임이고, 이 모임이 이제 발전적으로 해체되면서 광주 지역의 각 학교에 독서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독서는 당연히 공부하는 모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독서회들이 결국은 노예 교육을 철폐해라. 그러면서 일본하고 맞서는 거잖아요. 그게 1929년에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죠. 보면 이제 오늘 여기 동그라미 쳐진 이분이 이 광주 학생 독립운동의 사실상 주도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장제성 선생인데요. 지금 교과서에는 이 장제성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지금 이제 국가기념일이고 광주 지금 이 92주년을 맞아서 광주 시내 곳곳에 현수막이 걸려 있잖아요. 광주 학생 독립운동, 심지어 뭡니까? 오다 보니까 광주의 학생 시대를 이끌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붙여 있는데, 광주 학생 독립운동을 공부하면 할수록, 연구하면 할수록 사실상 이 장제성이라는 인물은 부각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과서에는 장제성이라는 인물 장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장제성은 우리 국군의 손에 6.25 전쟁 당시에 처형당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회주의자입니다.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안타까운 거는 독립운동, 이 항일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상당수는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런데 분단이 됐고 전쟁을 겪으면서 사실상 공산주의자는 한 하늘 아래 살 수 없는 그런 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일제강점기 때 했던 활동들 자체가 무화돼 버린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독립운동사는 반쪽짜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립운동사는 공산주의자들이 했던 것들은 싸그리 다 지웠고, 그러면 이 남쪽만? 아니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 교과서도요 판타지입니다. 북한에서는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은 깨끗이 지웠어요. 그러니까 이쪽 바퀴 한쪽으로만 남과 북이 계속 돌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쪽짜리라는 거죠. 이 장제성 이분은 1950년 여기 광주 형무소에 갇혀 있다가 한국 전쟁이 딱 났을 때 이 형무소에 갇혀 있는 이 사람들이 북한 인민군들, 공산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들을 미리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불러 나온 다음에 그냥 집단 학살해 버리거든요. 그때 죽게 되는데요. 당시 우리가 공산주의를요, 지금 와서 이제 이 지금의 시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요 일제강점기로 돌아가서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당시 일제강점기 때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라고 불리지 않았어요. 뭐라고 불렀냐면 공산주의 이렇게 불리지 않고 신사상 이렇게 불렀어요. 새로운 사상이란 말이죠. 신사상.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서 그 잔혹한 일제의 통치를, 일제의 그 강압적인 통치를 이겨낼 수 있을 때 정신적 기반으로 삼을 만한 게 바로 공산주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공산주의 하면 자꾸만 이 경원시해 버리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나라 일제 독립운동사를 사실상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냥 붕 뜨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주야장천 윤봉길의 도시락 폭탄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윤봉길 혼자 독립운동 여기서 오해 없길 바라요. 윤봉길에서 정말 위대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 엄청난 독립운동사 다 모든 것을 대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윤봉길, 이봉창만 그냥 외치고 있는 이런 것은 반쪽짜리 독립운동사라는 거죠. 장제성 선생 이야기는 조금 뒤에 또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일제강점기 때 봤던 이런 독립운동의 주체는 학생들이었다라는 점, 그리고 6.25 전쟁이 났을 때 이 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총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참 우리 역사에서는 쓰라린 거죠. 가장 쓰라린 게 이 전쟁 아니겠어요? 이 분단과 전쟁인데, 이 전쟁이 우리의 이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사를 순식간에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이 빼어난 이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사를 순식간에 꺾이게 만든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죠. 전쟁을 겪었다는 것. 전쟁이 왜 일어났냐? 따지고 보면
뭐 냉전의 산물이죠. 미소 냉전의 산물이겠지만 우리도 역시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이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지요. 이러면서 이 전쟁 과정에서 수많은 학생들, 여기서 학생이란 건 아까 이야기했지만 사실 지식인으로 대접받았던 그 수많은 지식인 학생들이 사실상 대부분 죽임을 당하거나 북으로 건너가 버립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런 것도 잠깐 양념 삼아서 한번 좀 볼까요? 이 사진이 이 학도 의용군이라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사진인데 이런 거 잠깐 볼까요? 뭐 영화를 제가 그냥 하나를, 이 영화는 지금 다 이미 끝났죠. 이 장사리라는 영화 혹시 본 친구 있나요? 본 분들? 없어요. 아유. 이런 영화는 한번 봐줄 만한데, 물론 상업 영화지만 이 장사리라는 영화 때문에 이 6.25 전쟁을 우리가 달리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됐죠. 인천 상륙작전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인천 상륙작전 1950년 9월 15일 메가더 뭐 이렇게 떠올리면서 있는데,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된 것은 이 장사리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선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이 경상북도 영덕에 있는 장사리를 같은 날 상륙작전을 펼칩니다. 근데 이것은 이 장사리는 실제로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천 상륙작전에 거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시선을 따로 돌리는, 말하자면 연막작전이었던 거죠. 근데 이 장사리를 사실상 장사리 작전을 이끌었던 사람들 대부분이 학생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참 이 당시에 6.25 전쟁의 그 참혹했던 것을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또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이 사진 한번 보실래요? 한국전쟁이 끝나고 3년간의 그 참혹했던 동족상잔의 비극이 끝나고 학교 후 풍경입니다. 학교는 학교인데 학교입니다. 학교고요. 선생님도 보이죠? 그다음에 책상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벽이 없습니다. 지붕이 없습니다. 완전히 한국전쟁 당시 폐허가 됐던 그 공간에서도 이 배움이 싹트고 있었다. 우리나라 이 전후 교육열, 이거는 뭐 세계적인 연구 대상입니다. 여러분, 저기 그렇게 일제강점기 때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갔던 그 학생들의 계보가 한번 전쟁으로 탁 끊기고 나서 다시 시작됐던 사진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우리나라의 1950년대 이 교육열은 저는 글쎄요, 이걸 갖다가 단언하기는 쉽진 않지만 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웠다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이 시기의 교육열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이 70년 된 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최저 문맹률을 자랑하는 나라가 됐죠. 이들이 이렇게 벽도 없고 지붕도 없는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배웠던 이 꼬맹이 학생들, 이 까까머리 학생들, 이 학생들이 바로 한국전쟁 10년 뒤 민주주의를 이끌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화, 이건 제가 역사 교사로서 지나치게 역사의 비중을 강조하는 것인지는 모르나, 저는 우리 역사가,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가 독립운동사와 그리고 민주주의에 관련된 이 현대의 민주주의 이 운동사를 사실상 분리해서 따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대한민국의 일제강점기 시대의 독립운동사와 해방 후 민주주의 운동사는 다른 데서 사실상 찾아보기 힘든 대단한 자랑입니다. 오죽하면 외국 학자들이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역사학의 범주가 아니라 정신분석학의 범주라고 그렇게 부르겠습니까?
그렇게 민주화를 일구어낸 그 역사, 그 자랑스러운 역사는 사실상 독립해서 배워도 따로 별도의 과목으로 배워도 저는 전혀 손색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날이 올까요? 오게 만들어야죠. 학생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이 민주주의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그 전쟁으로 폐허가 된 그 바탕 위에서 이 민주주의적인 의식이 깨어났다. 역시 그 시작은 1960년으로 가겠네요. 이 사진이 바로 아까 여러분 2019년도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2.28 민주운동 사진입니다. 2.28 민주운동. 네, 이거 잠깐 언급하자면 황당했던 역사인데요. 당시에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이 부정선거를 획책할 때 그 직전에 선거날이 3월 15일이었는데 그 직전에 상대 당이었던 야당 후보의 유세날 고등학생들이 그 유세장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나서서 막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이었는데 너희들 야당 후보 가지 말고 학교에 등교를 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아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일요일날? 요즘에는 일요일날 친구들 등교하라면 등교할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 그 당시에요. 이 학생들이 이게 무슨 난리냐 그러면서 교문을 뛰쳐나옵니다. 정말 이 민주운동 지금 이 2.28 민주운동은 이제 대통령에 의해서 이렇게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지만 이게 좀 한스러운 역사가 있어요. 뭐냐면 2월 28일이었는데 그 2월 28일 228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검색 엔진에 치면 안타깝게 이 사건이 먼저 뜨는 게 아니라 대구 228 대만 228이 먼저 뜹니다. 혹시 이 강의 끝나면 혹시 검색해 보세요. 다음이나 네이버 쳐보세요. 2.28 치면 지금은 이게 먼저 올라오지만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것은 아예 검색이 되지 않았어요. 그만큼 2.28은 잊혀졌다가 그 학생들이 사실상 4.19 혁명의 첫 단추, 첫 이빨을 내딛었다. 이런 의미로 2.28 민주운동은 지금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사건으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 4.19 혁명이라고 하면 1960년 4월 19일 날 짜잔 일어난 혁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단선적으로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건은 면의 개념이지 어떤 한 지점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4.19다 그러면 4월 19일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바로 이 1960년 2월 28일 그리고 1960년 3월 15일 그 부정선거 있고 나서 가장 먼저 그 시위가 일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광주예요. 이거 엄청나게 유명한 사건인데 우리는 5.18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걸 잊고 있는데 4.19의 혁명도시가 광주거든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광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광주고등학교 앞에 가면 4.19 혁명 발상지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기념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4.19 혁명 기념관도 광주에 있지요. 그리고 4월 11일 여러분 그 유명한 김주열이 이 마산 앞바다에서 시신으로 떠오릅니다. 그때가 4월 11일이에요. 그걸 본 마산 시민 이제는 이성을 잃게 이성을 잃은 게 아니죠. 그건 이성을 찾았다고 그래야 되나? 이 정권에 대한 어마어마한 반발이 생겨서 결국은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타오르게 되고 4월 19일 결국은 이 경무대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죠. 거기로 결국 시민들이 밀고 가면서 어마어마한 집단 발포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한 100명이 쓰러지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4월 25일 날 그렇게 보수적인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당시 집단이라고 불렸던 대학 교수들이 학생이 쓰러진 걸 우리가 어떻게 쳐다만 볼 수 있냐. 나가자. 그래서 양복 입고 그분들 되게 웃겨요. 시위를 하는데 그냥 나오지 다 양복 입고 다 넥타이 입고 구두 신고 나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4월 26일 날 이승만이 결국은 이제 집에 가게 되지요. 그 1년의 과정 그러니까 2월 28일, 3월 15일, 4월 11일, 4월 29일, 4월 26일까지 그 1년의 과정 전체를 4.19 혁명이라고 하지
그냥 4월 19일 이것을 혁명을 하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네. 어쨌든 여기서부터 4.19 혁명이 시작됩니다. 얼굴을 보면 되게 앳돼요. 정말 앳됩니다. 이분이 이제 김주열 열사죠. 머리에 최루탄 막.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잠깐 이 이야기는 좀 하고 합시다. 4.19 때 쐈어요. 총을 쐈고 이건 이제 최루탄을 쏜 겁니다만 쐈어요. 죽었어요. 죽는 것까지는 이해는 안 되지만 하여튼 죽는 것까지는 참을 수 있어요. 이것도 이상한데 표현이 좀 적절하게 걸러서 드립시오. 죽는 것까지 진짜 견뎌낼 수 어떻게든 견딜 수 있는데 이거는 어쨌다는 얘기예요. 죽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돌멩이 묶어가지고 바다에 버린 거예요. 이거는 유기죠. 사체 유기. 이거는 도저히 인간으로서 용서할 수 없는 죄예요. 그러니까 죽은 것까지 이것도 용서는 안 되는데 돌멩이 묶어서 바다에 버렸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만행을 서슴없이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이 김주열 열사가 죽은 곳이 마산입니다. 마산인데 마산 상고 당시 1학년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학교 이름이 바뀌어서 용마고등학교로 바뀌었는데 그 마산 상고 1학년 학생을 유기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산경찰서 경비과장이었던 박종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당시 일제강점기 때 고등계 형사였던 악질 중에 악질 친일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뭘 의미하냐? 이거는 우리가 친일 청산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들이 그대로 권력을 넘겨받았고 그 권력을 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만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 김주열 열사의 이 김주열의 이 시신이 보여주는 것은 사실 저는 한 단계 더 나가서 바로 그것을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어요. 친일 청산이 되지 않는 그런 비참했던 역사, 그 역사가 이렇게도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인물 기억합시다. 박종표. 여러분 저기 또 시간 많이 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을사오적 있죠. 나라 팔아먹은 5명, 총 9명 중에 나라 팔아먹은 5명. 이토 히로부미가 이야기를 했을 때 이토 히로부미에 적극 찬성했던 그 5명. 우리는 그 중에 누구를 알고 있죠? 이완용만 알고 있어요. 이완용은 억울해요. 왜 이완용만 기억하냐고요. 나머지 4명은 이완용에 기대가지고 모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기억해야 해요. 근데 이 사람도 악질 중에 악질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이완용만 기억하냐고요. 그러니까 을사오적 하면 이완용과 친구들 4명 그럼 퉁쳐버려요. 여러분 숙제. 을사오적 암기합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요 이 친일이라는 이런 문제가 우리 현대사에서는 정말 넘어서지 않고서는 현대사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럴수록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조금 더 자세히 그렇게 공부하자는 뜻입니다. 이완용, 이근택, 그다음에 이지용, 권중현, 박재순 이 5명 꼭 기억합시다. 이 박종표라는 인물도 이 김주열 열사 이야기할 때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4.19 혁명 당시에 경무대 가는 길에서 촬영한 것으로 유명한 사진이죠. 부모 형제들에게 총뿌리를 들이대지 마라. 좀 글자 좀 잘 쓰지. 이렇게 썼습니다. 요즘의 현수막은 저렇게는 안 만들겠지만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때 얼굴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외치는 얼굴들. 이게 되게 앳되지 않아요? 아니 봐도 잘해야. 근데 이 친구들이 당시 어느 학교 몇 학년이었는지가 나와 있어요. 당시 친구들, 당시 종로에 서울 종로 수송초등학교, 당시엔 수송국민학교였는데요. 수송국민학교 6학년 학생들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부모 형제들에게 총뿌리를 들이대지 말라고 시위대에 참여했다는 것이지요.
놀랍지 않으세요? 아까 그렇게 폐허 속에서도 그렇게 지붕 없이 담벼락 없이 공부를 했던 그 엄청난 교육열이 사실상 이렇게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엄청나게 쓰러져간 학생들, 그 학생들 피해 보답하자는 전국 대학 교수단들이 4월 25일 나오면서 결국은 4.19 혁명이 마침표를 찍게 되죠. 여기서 이 대학 교수들의 주목할 게 아니라 바로 이 현수막에 담긴 이 글자에 주목해야죠. 학생의 피해 보답해야 한다. 학생의 피해. 저는 이게 솔직히요, 이 사진을 보면서 저는 이 대학 교수들이 너무 원망스러워요. 이들이 나섰어야죠. 왜 앳된 10대 아이들이 그렇게 총뿌리 앞에서 다 죽어가도록 이 사람들은 뭐 했냐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섰어야죠. 그런데 이 사람은 죽고 나서 한 걸음 뛰어 이후에 나서 이렇게 이거라도 감사해야 할까요? 아무튼 이 대학 교수단의 이 시위가 4월 25일 날 있었는데 바로 요거 이튿날 그 다음날 이승만은 하야 성명을 발표하죠. 하야 성명 한번 이거 여러분 어디 그 육성을 들을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저는 그 하야 성명을 들으면서 화가 나요. 왜 화가 나냐면 이승만이 이때 이 하야 성명 발표할 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요. 이승만은 1875년생이거든요. 그러면 이때가 1960년이잖아요. 1960년이니까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91세입니다. 아니 86세죠. 86세. 그리고 86세. 아니 86세면 지금도 지금 혹시나 80대 어르신들이 이거 보시지는 않겠죠? 86세가 대통령을 한다? 말도 제대로 못할 나이예요. 그 당시. 그리고 이분이 이제 자기 고향은 아니죠. 고향은 황해도뿐인데 자기 집이었던 하와이로 가잖아요. 그래서 하와이에서 이 양반이 죽었을 때 나이가 91세예요. 1965년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91년 동안을 살았던 정말 최장수 대통령이죠. 그 기록이 올해 깨지겠군요. 전두환이 올해가 91세니까 전두환과 쌍벽이네요. 요렇게 이승만의 이 하야 직전의 사진이니까 이것도 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아까 그 폐허된 그런 교육을 받고 나왔던 그 우리의 성공 뭐랄까요? 그 대한민국 민주화의 첫발이랄까요? 이렇게 후원이 보통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한민국 현대사에 있어서 4대 민주화 운동이라는 게 있다. 4대 민주화 운동. 그 첫 번째가 4.19 혁명이고 두 번째가 부마 민주항쟁이고 세 번째가 5.18 민주화 운동이고 네 번째가 6월 민주항쟁이다. 이렇게 보통 꼽아요. 그 첫 스타트가 바로 이 4.19 혁명. 정말 자랑스러운 역사죠. 아니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그 당시에 그런 아주 봉건적인 잔재가 남아있던 그 당시에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끌어내렸다. 이거는 전 세계에서는 사실 찾아보기 힘들어요. 우리 역사가 자랑스럽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시민의 힘으로 특히 학생의 힘으로 그 최고 권력자하고 맞서서 승리를 쟁취했다는 것.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사실상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미얀마 같은 경우 보세요. 지금 미얀마에 엄청나게 많은 희생이 계속되고 있죠. 제가 지금 여기에 배지를 달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 제가 이게 세월호 배지를 달고 있다가 세월호 리본, 노란 리본 배지를 달고 있다가 이제 세월호는 손목에만 있어도 어떻든 보면 되니까 기억이 되고 여기에 이제 얼마 전에 주먹밥 그 5.18 주먹밥 배지를 달고 있다가 지금은 바꿨습니다. 이 세 손가락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 세 손가락 배지로 하거든요. 미얀마를 기억해야 된다. 근데 그 미얀마 사람들이 그 군부에 맞서면서 그들이 모델로 삼고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한국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광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입만 열면 나오는 게 우리는 지금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그 승리의 모델은 바로 대한민국의 광주다. 이런.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미얀마를 잊어서도 안 되고 우린 미얀마의 손을 끝까지 그들이 이길 때까지 그들이 민주화를 쟁취할 때까지 우리는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거죠. 기억하자는 거죠. 정말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이 학생들 보세요. 이게 5.16 군사정변이 있고 나서 5.16 군사정변,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경기고등학교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이것이 민족적 민주주의냐 나서서 가두 시위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역사의 변곡점마다 학생은 나왔습니다. 학생이 나오지 않고는 대한민국 역사가 한 걸음도 못 나갔어요. 야, 근데 교복을 입으니까 물론 경기고등학교 당시 경기고등학교는 진짜 이 사실 지금 말로 하면 뭐랄까요, 좀 엘리트식을 갖고 있었던 애들이라고 할까요? 예, 그랬던 어마어마했던 학생들 다 나온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랬던 이 우리 역사를 추동해 왔던 이런 학생들이 이 엄혹했던 군사 독재 시절을 겪으면서 꺾이기 시작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일제 강점기의 그 엄청났던 그 독립의 의지, 그것들이 해방 이후에 전쟁을 겪으면서 한번 꺾인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한번 더 꺾입니다. 이때 바로 이 박정희라는 그 엄혹한 통치 체제, 그 박정희가 사실상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사회가로 병영 체제 아닙니까? 모든 국가를 군대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보다 윗세대, 10년 윗세대부터 저까지도 사실 박정희의 유산을 어느 정도 가슴속에 담고 있습니다. 벗어야죠. 이런 사진 한번 봐보세요. 박정희가 1968년에 만든 학도 호국단 사진입니다. 학도 호국단.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학도는 학생들이란 뜻이고요. 호국단, 나라를 지키는 단체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분명히 교복 모자는 쓰고 있는데 이건 교복이라기보다는 군복을 입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 결정적 계기, 여러분 이건 김일성과 박정희가 사실상 서로 적대적으로 동지관계를 유지하면서 만들어낸 기이한 풍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68년에 여러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텐데 1968년에 제가 거의 그 즈음에 태어났는데 북한의 특수부대가 청와대에 쳐들어옵니다. 이름하여 121 사태라고 쳐들어오는데 저는 그게 솔직히 믿기지 않아요. 박정희와 김일성이 좀 내통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없지 않아요. 그때 청와대까지 무장을 하고 이 특수부대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이 온다고요. 그리고 청와대 뒷산에서 교전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그대로 살아서 북으로 그 길로 돌아가고 한 사람은 자수를 하고 나머지는 다 거기에 사살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박정희는 아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학생들 학교에 이런 병영 체제를 만들어내고 학도 호국단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일반인들은 향토 예비군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예비군. 그리고 모든 국민들을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그게 뭐냐? 주민등록증이에요. 그때 만들어져요. 근데 요즘에 주민등록증을 요즘에는요 마치 성인 인증처럼 너 주민민증 있어? 뭐 그걸 마치 으스대듯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게 좀 충격을 받아요. 아니 주민등록증은 국가를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는다? 이건 저는 좀 섬뜩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이거 좀 여담인데요. 주민등록증 발급 지금 여기 앉아있는 중3 친구는 아직 안 받았죠? 곧 받겠죠?
팁을 좀 미리 드릴까?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는요 10개 손가락 지문을 받아요. 지문을 찍으래요. 저는 안 찍었어요. 전 그래서 발급 안 받았어요. 왜 지문을 찍으라고 그래요? 이거 왜 찍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지문을 찍는 것은 나중에 이게 범죄를 추적하기, 뭐 용의하기 위한 뭐 그런 걸로.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모든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저는 범죄 안 저지를 거예요. 저는 범죄 안 저지를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은 아니요, 혹시 몰라요. 이렇게 답해요. 그게 무슨 대화입니까? 이 주민등록증이라는 게 이때 만들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제도를 만든 나라가 전 세계에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우리가 태어나면 받는 번호 있잖아요. 그 번호가 얼마나 중요한 정보입니까? 여러분, 앞에는 생년월일이고 뒤에는 뭐죠? 뒤에 7글자잖아요. 그 7글자가 뭐죠? 주민등록번호 친구는 알아? 아, 몰라? 아, 그렇지.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겠지. 지금은? 아직은? 그래? 앞에 숫자가 뭐죠? 혹시 물어봐도 이거 주민번호 일일이 다 앞에 제일 앞에 숫자는 성별입니다. 짝수죠? 네, 그러니까 여성입니다. 성별. 그 다음은 그렇죠. 태어난 광역단체, 태어난 지자체, 태어난 동네까지 그 번호가 다 찍혀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그 날 태어난, 그 해당 일에 태어난 그 날에 몇 번째로 태어났냐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이 친구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고 몇 번째로 태어났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거기다가 지문까지 생체 정보까지 있으니까 국가가 다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좀 낙후됐죠. 왜? 지금은 모든 걸 누가 통제하냐면 구글이 통제하죠. 지금은 국가의 통제 장치가 이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학도 호국단 보면 이거 보면요, 이게 여학생들이에요. 여학생도 이런 제식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끔찍하지 않아요? 이게 70년대 풍경입니다. 이랬어요. 지금 만약에 여학교에서 이런 거 한다면 뉴스에 나겠죠? 세계 뭐 해외 토픽감입니다. 이게 안양여자고등학교 사진인데요. 당시에 이런 훈련을 받다, 군사훈련을 받다, 여학생들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가두 시위도, 가두 행렬도 했어요. 학도국당 발단해가지고 가두 행렬도 하는, 총력 안보 멸공통일이라는 글자가 보이죠? 이러던 시절이었다는 거죠. 이때 군사 독재가 워낙에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군사적인 이 병영 체계에 학생들도 이제 물들게 됐다는 것입니다. 길들여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정부가 이런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 그 군인들, 일반 사병들도 머리를 길게 하겠다, 뭐 이런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어르신들이 되게 심각하게 반응했어요. 이거 곧 당나라 군대 되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건 이런 병영 체제가 아주 오랫동안 사실상 우리의 가슴을 사실 지배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 머리가 길면 군기가 빠진다고 생각하고 머리가 이렇게 막 아주 짧아야 되는 거죠? 좀 우습지 않아요? 그건 우리 가슴속에 이미 아주 깊게 자리 남은 어떤 그런 DNA처럼 무려 아주 오랫동안, 무려 군사독재 시기가 30년 넘게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교련도 배웠어요. 교련이라는 과목. 그러니까 교련이라는 과목은 학교 내에서 군사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총일지언정 총을 가지고 군복을 입고, 아까 군복 봤잖아요? 그 군복을 입고 김일성 인형 세워놓고 거기에 머리를 찌르면 100점, 가슴을 찌르면 80점, 이런 거 시험을 봤다고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런 학생들이 그런 것에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들도 이래요. 저기 보세요. 이게 대학생들이에요. 대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뭐 여기 앞에 보니까 이공대학이라는 글자가 보이잖아요. 대학생들조차 멸공통일을 이야기하고 국민 총화를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였다고요. 이게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 그러니까 그야말로 어마어마했던 유신 독재 시기예요. 이러면서 이제 학생들의 기가 꺾인다고요. 한 번 더. 이 시기에 이거를 제가 학교에서 수업하다 보면 친구들이 도대체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그때 이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시기를. 금지곡이라는 게 있었다니까요. 금지곡이 뭔지 아세요? 금지곡? 노래를 부르면 안 되는, 음반 발매가 안 되는, 처벌받는 노래. 그런 노래 중에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런 노래 중에 몇 개만 예를 들어볼까요? 그 당시 정말 인기 있었던 가수, 제일 인기 있었던 가수 송창식, 지금도 살아있나 모르겠습니다. 송창식의 왜 불러라는 노래가 있어요. 왜 불러 왜 불러, 그 노래 부르면 처벌받았어요. 왜? 이유가 반말이라고. 반말이라고. 배호의 영시의 이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영시의 이별 제목이었어요. 부르면 처벌받았어요. 왜요? 0시부터 4시까지는 통행 금지 시간이에요. 근데 0시에 이별했다는 것은 그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노래부터. 이게 뭐죠? 김추자의 거짓말이야. 제목이 거짓말이야예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불신풍조를 조장한다고. 금지곡이에요. 아침 이슬. 아침 이슬. 요즘에는 거의 뭐 노래방에서도 흔히 부를 수 있는 노래죠. 아침 이슬? 제목도 괜찮은데 왜 금지곡이지? 노래 가사에가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이런 가사가 있어요. 왜 태양은 수평선에서 떠올라야지 묘지 위에서 떠오르지? 이거는 불온한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금지곡. 아무도 모릅니다. 미니스커트, 치마 짧았다고 처벌받고 경찰이 가위 달고 다니면서 장발이라고 가위질하던 이런 시대였다고요. 그런 시대다 보니까 바로 대학생들조차 멸공통일을 이야기하고 국민 총화를 이야기하던 이런 어목했던 시대를 거치면서 한풀 꺾입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걸 다 금지시키니까요. 정치도 못하게 하지, 시위도 못하게 하지. 이 유신 시대 마지막에는 어떤 것까지 나오냐면 1974년, 그러니까 이제 거의 유신이 끝물이 나갈 이 1972년 만들어지고 유신에 대한 엄청나게 저항이 심해졌을 때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요. 여러분 믿기지 않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 대학생이 수업을 빠지면 빠질 수 있잖아요. 요즘에 뭐 미팅하다 빠지고 말은. 수업을 빠지면 특별한 이유 없이 수업을 빠지면 사형. 이런 게 법입니까? 그랬던 시대. 이 시대를 이런 사진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지금은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이름하여 그걸 긴급조치 시대라고 부르죠. 보세요. 이거 학교입니다. 제가 졸업했던 학교인데요. 학교 교문에 얘들 누굽니까? 휴교령을 내리면서 경찰이 학교를 군인이, 경찰이 아니죠. 군인이 학교를 막던 이런 시대. 이런 시대를 우리는 이 어목했던 시대를 겪었습니다. 이 시기를 오죽하면 당시 양성훈가 그 시인은 이렇게 불렀죠. 이 시기를 겨울공화국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겨울공화국. 그게 무슨 말일까요? 정말 그야말로 숨도 못 쉬었던 어목했던 시기였다는 뜻이겠죠. 그러다가 결국은 학생들은 그런 것을 뚫고 일어납니다. 단 이때의 학생은 이제 이 오랫동안 억눌렸던 이 학생들의 기운이 요 뒤부터는요. 이제는 중심축이 약간 뒤로 밀립니다. 뭐냐? 그 전에는 10대가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야기했듯이 3.1운동부터 시작해서 광주학생회 60만 세 운동, 광주학생 독립운동 그 모든 게 10대가 중심이었어요. 심지어 4.19 혁명까지도 10대가 중심이었어요. 그랬는데 장기간 군사 독재를 거치면서 이제는 학생이 이 중심, 이 역사를 수레바퀴를 이끌고 가는 중심이 고등학생에서 어디로? 대학생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군사 독재의 잔재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그 유명한 부망쟁의 과정을 보여주는 학생이 이제 대학생들입니다. 대학생들이 시내로 등장하게 되는 부망쟁은 부산하고 마산에서 벌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이 부망쟁이 1979년 10월 16일이니까 이로부터 10일 뒤에 딱 열흘 뒤에 박정희가 최측근이었던 김재규에게 총을 맞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 박정희가 죽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 원인이 부망쟁인데요. 이때 학생들이 주도를 했지만 여기에 시민들이 합세하면서 이제 시민항쟁이 되죠. 바로 이 부마민주항쟁은 학생들이 주도했고 시민들이 합세한 최초예요. 최초의 민주화운동으로서 의미가 있다. 단 우리는 부망쟁을 지금까지 기억하지 못했죠. 왜 기억하지 못했냐? 부망쟁이 바로 뒤에 열흘 뒤에 박정희가 죽었고 박정희의 죽음은 워낙에 큰
임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망쟁이 사실상 중요도에서 비중에서 밀려버렸죠. 그리고 사실 이 부산 마산에 탱크들이 동원되면서 계엄령과 위수령이 동원되면서 결국은 급격히 잦아들어요. 그리고 사망자도 현재 지금 밝혀진 바에 따르면 부망쟁 때 공식적인 사망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1명. 그러니까 광주 5.18 여기하고 사실상 조금은 비교가 할 수가 없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박정희가 죽고 나서 1980년 5월 15일 모습입니다. 서울역이고요. 서울역에 이 대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 당시 한 15만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이걸 우리는 이제 서울의 봄 이렇게 부르죠. 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박정희 때를 겨울 공화국이라고 불렀다잖아요. 그 엄혹했던 이 시절은 가고 새로 이제 봄이 온다 이런 의미에서 서울의 봄이라고 부릅니다. 단 이 서울의 봄을 전두환은 노리고 있다가 이제 요로부터 정확히 사흘 뒤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광주 5.18을 상징하는 사진 아닙니까? 예, 여기가 도청이고요. 도청 분수대에서 이렇게 민족 민주 대성회를 여는, 이것도 사실 중심은 학생이고 시민이 합세하게 되죠. 이렇게 만들어진 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 그리고 이 역사는 어떻게 정확히 7년 뒤에 이게 요즘 친구들에게 이 사진을 보여주면요 뭘 떠올리냐면 2002 월드컵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이한열 열사 장례식 행렬입니다. 이한열 열사 장례식 때 서울시청 앞이 이런 만장으로 가득 찼고요. 이게 이제 87년 6월 항쟁을 상징하는 사진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유명한 이건 아시죠? 박근혜를 탄핵시킨 촛불 항쟁이 이렇게 거의 겹치지 않나요? 이 어마어마한 시민의 힘으로 지금 우리가 이런 이 사이까지 왔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비록 부침은 있었지만 학생들이 이 우리의 현대사의 곳곳에 들어가서 사실상 이끌었고 그 마지막에는 시민들과 합세하는 과정까지, 결국 우리 역사는 학생들이 이끌었다.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학생들이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그 역사는 10대 고등학생들부터 20대 대학생들, 사실 이들이 우리 역사에 차지하는 지분이 그렇게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사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왜 이 광주 학생 독립운동에서 주제를 독립운동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학생에다가 맞췄냐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DNA처럼 학생들이 가지고 있던 이 역사적인 DNA가 켜켜이 쌓이면서 이런 모습까지도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았냐.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학생들, 뭐 어르신들도 있지만 이 학생들, 대한민국 청년 학생으로서의 좀 자긍심, 이런 건 우리 역사 공부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 가슴 속에 좀 이렇게 깊이 새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 주제를 학생으로 한번 잡아봤어요. 이 촛불도 학생으로부터 발단했다고 해서 과언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꼭 드리고 싶은 한 문장입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정말 이거 팔이 안으로 굽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정말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민주주의 운동사는 별도의 과목으로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정말 양에서나 질에서나 저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중심에 바로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운동사의 중심에 학생들이 있다. 이 점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서 짧게, 그렇죠? 정확히 숨막히게 달려왔습니다. 1시간 이내로 더 드리고 싶은 말씀 정말 많아도 1시간 이내로 좀 축약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숙제. 광주 학생 독립운동에 대한 그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사업회도 있고요. 그리고 조만간 여러분 그 광주 학생 독립운동의 사적지를 한번 걸어서 이 두 발로 걸어서 답사를 할 생각입니다. 그때 한번 같이 참여해도 좋겠고요. 그리고 그 광주광역시 안에 있는 광주 학생 독립운동
사적지대에서 한번 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대개는 다 사라져 있어요. 광주 학생 독립운동의 사적지들은 사실상 표지석도 거의 없고 사라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광주 학생 독립운동의 역사를 쭉 공부하다 보면 거기에 군데군데 옛 지명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현재 지명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찾아가다 보면 그 사적지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낼 수도 있을 것이다. 숙제로 내드리고,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혹시 질문 있으면 질의응답하면서 강의를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많을 거라고 기대하고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 나올까?